지금 저희 입장에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3차 패널 조사 숫자들을 다 보니까 1차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뭔가 국민의힘이 좀 바뀌나? 이렇게 뭔가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이 느끼는데 MBC 이게 저는 틀리기를 바랍니다. MBC가 1차, 2차, 3차에 걸쳐 패널 조사를 했는데 1차에 비해서 3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더 오르고 긍정평가는 5%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총선이 뭐냐?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 식구들이 야, 우리 서울은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 경기도는 여전히 어렵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난 무슨 근거로 만약 이 MBC 3차에 걸친 패널 조사의 추이, 가장 최근에 이번에 오늘 이야기하고 이 조사가 만약 맞다면 야, 이거는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 이거는 선거 진짜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그냥 뭐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짜 지금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정말 참패한다. 그러니까 아주 특단의 정말 대책이 없으면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데이터 차트에는 사실 좀 포함은 안 돼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당 간 격차가 좀 일부 더 벌어지고 국정 지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거 보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월에 첫 조사를 했고요. 동일한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계속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하면서 변화 추세를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하고 나서 3주 후에 우리가 지난번 100분 토론을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봤는데 조금 더 나빠져 있었죠, 여당에. 근데 오늘 우리가 갖고 나온 자료가 세 번째 자료인데 조금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패널 조사가 원래 패널을 처음에 구축할 때 1,500명을 구축할 때 거기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편향이 있었을 수 있죠. 진짜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온 조사였는데 앞서 있는 걸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앞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난 6주간 여당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는 분명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6주간이 무슨 김건희 리스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었던 6주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 사이에 무슨 갈등 이런 모습도 다 보여주고 이랬던 6주간이라서 이게 그냥 이 새로운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지난 한 달 넘게 그죠? 한 달 한 열흘간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는 숫자가 잘 나온다 그러지만 제가 늘 주목하는 게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가 1차에는 38인데 매우 잘못했다가 그냥 잘못했다도 아니고 매우 잘못했다가 50%가 넘어요. 이 3차 조사에서. 야, 이거 보고 저는 MBC 여론조사가 진짜 틀렸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평상시 같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는 총선 큰일 났다. 3주 만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비례대표 투표 의향이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신당에 대한 투표 의향을 모두 합치면 27%에 달했는데요. 3차에서는 16%였습니다. 11%포인트가 3주 만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구는 당선 확률이 높은 거대 양당 후보자에게 표를 주고 비례는 제3당에 표를 주는 분할 투표 의향도 10%포인트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지역구와 비례 모두 같은 정당을 찍겠다는 일치 투표자는 늘었습니다.
조사가 실시된 지난주 민주당에서 병리편 채택이 유력한 듯한 기류가 있었던 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표심이 움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준연동형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4차 조사에서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 투표 변화를 한번 볼까요?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해서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3번에 걸친 조사에서 한 번도 지역구 표심을 바꾸지 않은 코어 지지층을 분석해 봤는데요.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은 285명,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386명입니다. 수적으로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좀 더 많죠. 그런데 비율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지지층 중 74%는 한 번도 표심을 바꾼 적이 없고요. 민주당 중에서는 70%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표심을 바꿀 확률이 적겠죠. 코어 지지층 비율로 볼 때 지지 강도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표심이 바뀌는 유동 표심들인데요. 전체 응답자 중 코어 지지층을 뺀 만큼이겠죠. 약 47% 정도 되는데요. 어떤 정당에 표를 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8%의 미결정층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은 미결정층뿐만 아니라 이 유동 표심을 잡아야 할 텐데요. 이 유동 표심을 분석해 봤더니 중도가 46%로 많았다는 것 이외에는 눈에 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패널 조사로 투표 의향의 변화 분석해 봤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한 3차 패널 조사는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간 실시했고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가운데 패널 조사 참여 의향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 크기는 1,265명이었습니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웹 조사를 병행했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